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3월달에 시행된 고3 영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부터 24번까지 주제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은 어떻게 푼다? 주제문은 일단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한 뒤에 이 글의 소재와 방향성을 설정해서 이 틀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에 집중하다 보면은 주제문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20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인데 과학의 목표랑 권리랑 인간 참여 실험자의 안녕, 복지를 보호할 필요성 사이의 갈등이래. 그것이 초래했다라는 거야. 중요한 윤리적인 긴장감을 임상 연구에서. 다시, 그러니까 뭐랑 뭐가 갈등이 있대? 과학의 목표를 이뤄야 돼 라는 것과 과학 실험에 참가한 참여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해줘야 돼 라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고, 이게 지금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대. 그럼 첫 문장 읽고 어떻게 틀을 설정하면 되겠어? 뭐랑 뭐가 싸우고 있대? 과학의 목표랑 뭐가? 실험자의 인권 보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지금 갈등하고 있대. 그럼 여기에 맞춰서 글을 읽어보시면 진술인데 나쁜 과학은 나쁜 윤리다 라는 진술이 사실이래. 그래서 무슨 말인가 보니까 두는 거야. 인간을 위험에다가 두는 거래. 만약에 그 연구 디자인이 허락하지 않아 합리적인 예상인데 타당한 결과에 합리적인 예상을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인간을 위험에다 두는 것은 결코 윤리적이지가 않대. 자, 첫 문장에 맞춰봅시다. 합리적인 예상을 할 수가 없대. 그러면 타당한 결과에 대한 예측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건 타당한 결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 결과라는 건 결국 뭐야? 목표죠. 즉, 과학의 목표가 어떻다라는 거? 바람직하지가 않다, 안 좋다, 이런 얘기겠죠. 자, 과학의 목표가 좋지가 않으면 결코 윤리적이지가 않대.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건 실험자의 인권이 보호받지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학의 목표가 안 좋으면은 실험자의 인권 보호가 안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 심지어 연구인데 어떠한 위험도 나타내지 않은 연구가 최소한의 불편함을 제시했다면 참가자한테, 그렇다면은 그 실험은 그런 면에서 존중할 수가 없대. 자, 위험하지 않아. 단지 불편함만 줬대. 불편함만 줘도 그 실험은 뭐하다고? 인권을 보호 안 했대. 존중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야. 즉, 과학의 목표가 별로면 뭐하다고? 인권 보호가 안 된다 라는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구나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음 보시면 좋은 과학은 좋은 윤리다라는 진술은 그러나 거짓이래. 일단 역접의 연결사가 나왔으니까 뭔가가 전환될 거야. 그래서 다시 집중하니까 과학이 좋다면 윤리도 좋은 거야는 틀린 거래. 자, 앞에서 나쁜 과학은 나쁜 윤리래. 즉, 과학의 목표가 안 좋으면은 윤리적이지 않다, 인권 보호 못한다라는 말이 있었어. 그래서 반대로 좋은 과학, 목표가 좋으면 좋은 인권 보호 하겠구나 라는 건 사실이 아니래. 그래서 무슨 말인지 보니까 연구 설계가 과학적으로 타당할지라도 그러나 인간을 해롭게 하는 그런 위험이 너무 커서 수용할 수가 없대. 잠깐만. 연구 설계가 과학적으로 타당하대. 과학적으로 타당하니까 목표 설정 어떻게 된 거? 잘 된 거겠네. 과학의 목표 설정이 잘 됐어. 잘 됐는데도 뭐한데? 위험이 너무 커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즉 인권 보호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자, however를 통해서 전환이 됐어. 소재나 방향성이 전환이 될 거야.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니까, 자, 과학의 목표가 좋을지라도 뭐한데? 인권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 과학의 목표가 안 좋든 좋든 뭐가 되고 있대? 실험자의 인권은 계속해서 보호가 되지 않고 있구나. 이게 더 중점이 가는 주제랑 관련된 말이겠구나 라고 이쯤에서 뭐 할 수가 있었다? 의심하면서 이게 주제가 맞는지 뒷문장을 빠르게 처리하셨으면 됐다. 그래서 뒷문장 보니까
적절한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항상 필요한 목표래, 연구에. 그럴지라도 권리랑 안녕에 대한 보호야, 인간 참여자의. 그게 더 중시된대. 뭐보다? 과학적인 효율성보다. 그러니까 결국 하는 말은 뭐야? 과학의 목표에 도달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목표가 중요하더라도 결국에 목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래? 참가자의 복지랑 권리에 대한 보호가 더 중요하대. 즉, 과학의 목표가 좋건 안 좋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실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서 글의 마지막을 읽으면 주제를 확정 지을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바로 보기를 가시면 참가자에게 임상연구 결과를 공개하라는 말은 없었고, 임상연구 과정에서 진행자의 편견 얘기 없었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임상연구 시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 하라고? 보호 먼저 하라고. 임상연구 설계 시 연구 목적을 설명해라 라는 말은 없었고, 임상연구에서 참가자의 권리랑 복지가 우선시 돼야 된다. 답은 몇 번? 5번이 된다. 뭐 하라고? 인권을 보호하는 게 먼저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5번.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해보래. 우리가 발명했어. 특별한 안경을. 근데 그 안경은 우리한테 힘을 준대. 냄새나는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준대. 어떤 방식으로 보냐면은 다른 유기체가 그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냄새나는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준대. 자, 일단 첫 번째 읽자마자 우리한테 뭐 해보래? 상상해보래. 상상. 우리 상상은 뭔가 이야기랑 관련된 거고, 이야기랑 관련된 글은 뭐 해야 돼? 틀을 설정하기보다는 틀을 확장해 나가면서 결과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틀을 설정하기보다는 글을 이해하면서 결과에 집중하면서 글을 읽어보고, 소재는 뭐야? 특별한 안경을 개발해서 뭐를 본대? 냄새나는 세상을 see.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 눈으로 본대. 코로 맞는 게 아니라 냄새를 뭔가 눈으로 보게 되었대.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가면서 결과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글을 보시면 안경을 쓰래. 그 다음에 밖에 잠깐 걸어가 보래. 밝은 태양빛이 우리 눈을 딱 쳤을 때 우리는 세상을 마주칠 건데 꽤 다른 세상을 마주칠 거야. 우리가 평소에 예상하던 거랑. 공기가 분자로 가득 차 있대. 산들바람에 의해서 수반되어지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죠. 공기 중에 떠다닌다는 이 분자는 뭘 거야? 냄새겠죠. 냄새. 우리 냄새를 눈으로 본다 했으니까. 자, 또 화학적인 신호가 우리 눈으로 범람할 거래. 확실하게. 뭐처럼? 소리가 우리의 귀를 압도하는 것처럼 칵테일 파티에서. 자, 화학적인 신호가 우리 눈으로 온대. 이 화학적인 신호도 마찬가지 뭘 거야? 냄새겠죠. 냄새. 자, 또 보시면 응시해볼의 식물을, 그러면 너는 화합물을 볼 거야. 화합물이 방출되는 걸 볼 거래. 공기 중으로. 나뭇잎이나 나무 껍질이나 뿌리에서. 자, 마찬가지. 나뭇잎이나 껍데기나 뿌리에서 나오는 화합물을 볼 수 있대. 이것도 마찬가지 뭘 거야? 냄새겠죠. 냄새.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계속 무슨 얘기만 하고 있어? 안경을 꼈으니까 냄새가 눈에 보인다란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한 가지 더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뭐야? 분자, 화학적인 신호, 화합물,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즉, 이걸 통해서 조금 더 글을 이해해 보면은 냄새나는 안경을 껴서 세상을 보니까 지금 뭐가 보인다라는 거야? 화학 물질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 화학 물질이 뭐야? 냄새지, 냄새.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뭔가요? 아, 화학 물질이 뭐 하는 애구나? 냄새를 전달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 더 보시면 다람쥐야 나무에 있는 얘가 발산한대 이산화탄소를. 그 다음에 다른 화합물을 숨 쉬면서 또 발생시킨대. 또 나왔어. 화합물질하고 이산화탄소 나왔어. 이거 마찬가지 뭘 거야? 냄새일 거고. 지금 냄새가 뭐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야? 화학물질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게 지금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 계속 보시면 한번 보래. 그것의 갈색깔 몸을 따라서 보래. 그리고 알아차리래. 구체적인 지점인데 냄새 분비 샘이라는 거야. 그것이 천천히 방출하고 있대. 화학물질을. 자, 냄새 나는 샘이 화학물질을 분비하고 있대. 그러니까 냄새는 뭐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화학물질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자, 이 실험에 뭔가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으니 적어도 이쯤에서는 우리가 주제를 의심할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이게 맞나 확인하면서 뒷문장을 빠르게 처리하시면, 만약에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면, 이런 시그널을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절과 문장과 진술과 노래랑 다른 메시지들을 볼 수 있을 거래. 얘네가 뭐 하는 거를 기다리는 거야. 가로채지고 해석되어지길 기다리는 걸 볼 수가 있을 거다. 어쨌든 냄새가 뭐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화학물질을 통해 전달된다 라는 게 주제 같으니, 이거를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인간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유기체가 많대. 우리 유기체 얘기 안 했고, 세상은 인간이 지각하지 못하는 화학신호로 가득 차 있다. 답 몇 번? 2번이겠죠. 인간이 지각하지 못하는 화학신호가 뭐야? 냄새죠. 냄새. 답은 2번이 될 거고, 동물과 식물의 감각기관 얘기 안 나왔고, 동물과 식물은 화학물질의 발산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얘기 안 했고, 시각적인 인식이 다른 모든 감각에 대한 인식보다 우선한다는 얘기도 안 했다. 답은 몇 번? 2번 된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에 기반을 한 접근이야 비판적인 사고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건 이제 오랜 역사랑 오랜 문헌을 가지게 되었대. 그러나 명확해진 거야. 25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 이론과 교육수법에서 명확해진 건 뭐냐면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야. 일련의 생각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대. 첫 문장이 길었지만 뭔가 틀은 설정하기 쉽다. 그러니까 뭐가 충분하지 않대? 스킬을 기반으로 애들을 가르치는 게 되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좋았어. 하지만 연구해보니까 뭐라는 거야? 비판적인 사고를 가르치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대. 충분하지가 않대. 그러니까 단지 사고력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은 뭐하다고? 충분하지가 않대. 그러니까 뭔가 가르치는 거, 생각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가 틀리니까, 여기 맞춰서 글을 보시면 학생들은 배운대. 적절한 논문 비평을 쓰는 걸 배운대, 한 클래스에서. 그러나 사용하는 건 실패한데 그러한 기술을 또 다른 곳에서. 잠깐만. 학생들이 적절한 논문 비평을 쓰는 걸 배운대. 비평이니까 뭘 거야? 비판적인 사고겠죠. 자, 이 비판적 사고하는 방법을 뭐한대? 배운대. 얘는 지금 뭐 한 거야? 비판적인 사고를 배웠어. 그래서 말한 것처럼 비판적인 사고를 가르침을 받았어. 그렇지만 뭐 한대? 다른 영역에서 적용하는 거 실패한대. 그러니까 뭐 한다고? 적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비판적인 사고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지금 충분한 거야? 충분하지 않은 거야? 충분하지가 않은 거지. 왜 충분하지 않대? 뭐 할 수가 없어서? 적용을 못 한대. 적용을. 지식은 배웠는데 적용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충분하지가 않대. 이렇게 왜 충분하지가 않은지 확장할 수가 있었고, 다음 또 보시면 학생들은 배울지도 모른대. 연구 방법론을 평가하는 걸 배운대. 다른 학생의 연구 설계에서. 그러나 완벽하게 놓친대. 그들 자신의 연구에 있는 결함은 놓친대. 자, 또 똑같죠? 배운대. 뭐 한다고? 배웠어. 티칭을 받았어. 뭐를 배운대? 타인의 학생의 방법론을 평가하는 방법을 배운대. 당연히 타인의 방법을 평가하는 거니까 뭘 배운 거야? 비판적인 사고를 배운 거겠지. 비판적인 사고를 배웠어. 근데 내 거에 있는 거는 확인한대 못한대? 못한대. 그럼 내 거에다가 뭐를 못한다라는 거야? 적용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뭐 한다고? 충분하지가 않다고. 지금 뭐가 됐어? 일단 반복이 됐다라는 게 눈에 보이네. 다음 보시면 그들은 또 배울지도 모른대. 생각 편향을 인식하는 거야. 그거를 교실에서 배울지도 몰라. 그러나 여전히 나쁘게 사용한대. 결함이 있는 추론을 그들 자신의 결정에서. 자, 또 똑같죠? 사고 편향을 깨닫는 걸 배운대. 내가 편향되어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비판적인 사고겠고, 비판적인 사고를 배운다고. 자, 배웠지만 여전히 결함 있게 추론을 사용한대. 적용한다 못한다? 적용을 못한다. 즉 뭐하다고? 충분하지가 않다. 자,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으니 얘는 그냥 틀이 반복되는 글이겠구나, 이게 주제겠구나 하고 이쯤에서 뭐 할 수가 있어? 주제 의심할 수가 있고, 이제 이 주제가 확실한지 빠르게 글을 보면서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자주 학생들이 생각한대. 우리의 이런 코스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많은 양의 자료를 암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대. 또는 규칙을 배우고 하나 이상의 뭔가 특유한 학술적인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를 방법을 배운다 라고 생각한대. 그러니까
학생들은 우리 수업을 단지 그냥 뭐라고 생각한대? 많은 양의 자료를 그냥 암기하는 거. 혹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규칙을 배우거나 게임을 플레이하는 그냥 방법만 배우는 거라고 생각한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자료 많이 암기해. 단순히 규칙을 배워. 단순히 게임 플레이하는 것만 배워. 그러니까 뭘 못 배우는 거야? 적용하는 걸 못 배운다라는 거죠. 또 학생들은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해하는 걸 실패한대. 우리가 그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걸 이해하는 걸 실패한대. 또는 이동시키거나 일반화하는 걸 실패한대. 사고 과정을 다양한 문맥과 다양한 수업에 걸쳐서. 자, 사고력을 이동시키는 걸 실패한대. 뭐 한다고? 그냥 적용을 못한다. 그럼 우리가 계속 설정했던 틀이 반복됐으니까 이게 뭘 거야? 주제겠죠. 사고력 스킬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왜? 적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비판적인 사고의 중요성 안 나왔고, 비판적인 사고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한계래. 다 몇 번? 2번이겠죠. 한계가 뭔데? 뭐를 못해? 적용을 못한다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고, 3번 보시면 사고 편향의 영향 얘기 안 나왔고, 다양한 교수 방법의 적용 안 나왔고,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를 평가할 필요성 얘기도 안 나왔죠.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 마지막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길 좋아한데 우리 스스로가 다르고 특별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할지라도 인간은 지구의 생물권의 일부일 뿐이래. 그리고 그 생물권 안에서 창조되고 생물권에 의해서 그냥 창조된대. 그럼 첫 문장 읽고 내용 어떻게 잡으면 돼? 우리는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다? 사실 인간은 특별하지 않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겠네. 여기 맞춰서 글을 보시면 궁극적으로 살아있고 숨쉬는 요소의 이 세 개, 뭐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뭐 이상으로 무생물 공급품 이상으로, 그러니까 뭐처럼 석탄이나 가스나 이런 광석 이상으로. 그러니까 광석보다 살아있고 숨쉬는 요소가 더 중요하대. 그러니까 뭔가 인간보다 실제로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살아있고 숨쉬는 요소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 장 보시면 우리는 살 수가 있대. 자동차나 맥주캔 없이. 그러나 우리는 살아갈 수 없대. 음식이나 산소 없이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더 주제가 명확하게 들어온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 문장 읽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정했어? 인간은 특별하지가 않대 라고 말했어. 두 번째에서 뭐래?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거, 즉 우리에게 특별한 건 뭐라고? 살아있고 숨쉬는 존재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없이 살아갈 수가 없대? 음식이나 산소 없이, 즉 살아있고 숨쉬는 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즉 얘네가 사실 뭐하네라고? 특별한 존재라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왔죠. 누구보다 특별하대? 무생물보다 특별하대. 그 무생물의 예시는 또 뭐야? 자동차랑 맥주캔이죠. 이거 없이는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얘네들은 특별하지가 않다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틀을 설정해 보면은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라고? 살아있는 거. 혹은 숨 쉬는 거. 얘네들이 사실은 특별한 애들이야. 그럼 누구는? 비생물은 뭐하다고? 특별하지가 않대. 자, 이렇게 우리가 틀을 확장을 시킬 수가 있었고, 자, 얼핏 보면은 살아있는 애, 살아있지 않은 애, 소재 두 개니까 비교하면서 읽어야 될 수도 있겠구나 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넣으면서 글을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전 세계 국가가 함께 모이려고 시도할 때야. 뭐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방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가 모이려고 해. 그 다음에 줄어드는 신선한 물에 대한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어. 이때 모든 세상의 구석구석에는 수천만 종이 조용하게 뭐하고 있대? 멸종되고 있대. 자, 잠깐만. 온실가스 방출이래. 온실가스. 앞에서 가스 얘기 나왔어. 가스는 살아있는 애, 안 살아있는 애? 가스 안 살아있죠. 무생물이야. 깨끗한 물, 무생물이죠. 여기서 하는 말은 지금 뭐야? 무생물이라는 특별하지 않은 애에 신경 쓰다 보니까 누가? 수천 마리의 종. 수천 마리의 종은 지금 뭐하고 있는 애들이야? 살아있는 애들이잖아. 살아있는 애들이 뭐하고 있대? 멸종? 죽고 있대. 다시. 무생물이라는 특별하지 않은 애한테 집중하려고 모이고 있어,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대? 유생물이라는 실제로 살아있는 더 중요한 애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즉 얘네한테 신경 쓸 게 아니라고. 왜? 안 특별하니까 얘네한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왜? 특별하니까. 이게 일단 뭐 된 것 같아? 반복된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겠죠. 자, 한 문장 더 보면 이 사람이 가버드의 생물학자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이 최근에 말했대. 문제야 우리 종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거를 간결한 법칙으로 제시했대.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너가 살아있는 환경을 구한다면은 즉 생물 다양성인데 우리가 남겨놓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한다면 너는 아마도 자동적으로 물리적인 환경을 구할 수가 있을 거래. 잠깐만. 일단 학자 얘기 나왔으니까 앞문장 뭐 할 거야? 패러프레이징 할 거야. 하고 앞문장에 맞춰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어? 살아있는 환경을 구한대. 어떤 환경? 살아있는 환경. 즉 우리한테 특별한 거. 이거 구하면 자동적으로 물리적인 환경도 구할 수가 있대. 물리적인 환경은 어떤 애? 무생물. 즉 살아있는 특별한 애를 구하면 덜 특별한 애도 자동으로 구해진대.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라고? 살아있는 애한테 초점을 맞추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이게 뭘 거야? 주제겠구나라고 확정을 지으실 수가 있었겠죠. 우리한테 특별하고 구해야 될 건 뭐다? living, 살아있는 애다. 그거 구하면 안 특별한 무생물은 자동으로 구해진다라는 거. 마지막 보시면 그러나라고 뭔가 전환 나왔고 어떻게 전환됐나 보니까 만약에 너가 오로지 물리적인 환경만 구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둘 다 잃어버린대. 자, 물리적인 환경만 구하면 둘 다 잃는데 즉 무생물을 구하는 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되겠네. 우리가 구할 건 뭐다? 살아있는 애들. 즉 이걸 기준으로 바로 보기를 가시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구하래. 다 몇 번? 2번이겠죠. 생물 다양성을 구하라는 게 결국 뭐를 구하라는 거야? 살아있는 거 구하라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거고 2번 보시면 외래종의 침략 얘기 안 나왔고 잠재력과 이용 가능성이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안 나왔고 기후변화를 다룬대. 기후변화 다루면 돼? 안 돼? 안 돼. 왜? 기후변화는 살아있지 않는 애니까. 자, 전 세계의 노력이래.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려는 노력 얘기도 나오지도 않았다.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